지금 우리 20, 30대 전부 다 탓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들을 강제하는 분위기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20, 30대 얼마나 그동안 잘 견뎌내줬습니까? 그렇죠. 배신도 그리고 우리 안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아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첫 번째 소식이 이건 뭐 안 좋은 소식이죠. 지금 1,000명 넘는다는 거죠. 오늘 아마 발표된 게 역대 최고치라고 그러는 얘기도 있던데. 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아직 9시 반에 발표될 예정인데 오늘도 한 1,200명, 1,3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지난 3차 대유행 12월 29일, 30일 이후 지난해 이후 처음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20, 30대 젊은 층을 파고든 게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신규 확진자의 44%가 20, 30대고요. 10대도 10%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이하가 신규 확진자의 55%입니다. 네. 정부는 증상이 없어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20, 30대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선제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선제 검사를 권고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괜찮아질 것 같아가지고 정부에서 아예 뭐 곧 좀 완화하겠다 이런 발표도 내놓고 이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어제서야 본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전문가에게 네. 분석을 의뢰했는데 하루 확진자 수를 보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네. 이게 느는 건지 줄어드는 건지 헷갈리는데 네. 전문가들이 보는 수치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 그래프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는 들쭉날쭉 하더라도 일주일 평균의 합을 더해서 7로 나누면 그거야말로 전반적인 뉴스 흐름을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건데 봤더니요. 지난달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7월 네. 6일은 오히려 환자 수가 741명으로 약간 꺾어질 때인데 네. 그 그래프를 보면 그냥 일직선으로 상승합니다. 가파르게. 한 번도 들쭉날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네. 네. 이미 6월 21일부터 상승된 거죠. 확산세 4차 유행에 시작이 들어간 거고요. 네. 어제 정도는 뭐 이미 진입해서 네. 뭐 어떻게 뭐 초입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미 진입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1,200명 나오는 거 적어도 3주 전에 시작된 거고요. 1,200명이란 환자 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네. 일주일 전에 퍼진 바이러스가 지금의 확진 환자 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그럼, 때문에 예. 예. 그러면 그때 이미 그래프 분석하면 그렇게 됐을 좀 상승세로 보이는 건데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근데 방역 당국은 왜 7월 1일부터 좀 12시까지였나요? 예상이 풀어줄 네. 수도 있고 뭐 6인 갔다 8인 갔다가 할 수도 있어라는 그런 전망 예상은 그 예고죠 일종의 네. 예고는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요. 예. 일단 저는 지금 정부의 네. 이런 정책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었고 네. 국민들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까에 대한 고민 그런 있었을 텐데 그래도 현상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서 그런 것도 도모했으면 네. 설령 지금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부분이에요. 어제 제가 취재한 전문가도 왜 이렇게 정부가 업데이트가 이런 부분에서 네. 아주 정밀한 전문적인 부분에서 정작 네.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정부가 컨설팅을 받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네. 좀 더 확대하거나 교체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언론이 컨설팅하는 전문가만큼의 분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6월 21일부터 확산세가 진입되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알고 네. 계시는 분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 정부의 컨설팅 그룹에 못 들어가고 있고 네. 사실 정부에서 나오는 그 전문가분들은 정부가 하시는 말과 별로 다르게 없잖아요. 네. 사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는 말이 네. 맞는지 아닌지를 사실 냉정하게 따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쓴소리도 해주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입맛에 맞는 분석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뭐냐면 정부가 20, 30대를 선제 검사해서 이걸 대책으로 나누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선제 검사를 해서 그분들을 확진된 분들을 생활치료센터에 보내면 네. 거기 있는 동안은 감염 차단이 맞겠죠. 그런데 이건 임시 방편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동안은 예방 차단이 맞다 하더라도 나온 다음에 그리고 선제 검사에 응하지 않으신 그거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권고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상태로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도 별로 반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20, 30대가 빨리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종 계획을 좀 과감하게 좀 수정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는데 이런 것들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 30대가 말씀하신 대로 20, 30대 접종 계획 8월 말이나 시작되는 건데 네. 거의 한 달 반 정도 비든 거잖아요. 네. 예, 아마 몇 주 전에 거의 한 달 전인가요? 접종 기획 얘기할 때 네. 제가 제 사견임을 전제로 저는 40대지만 저보다 20대가 먼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워낙 활동이 많으니까라고 네. 거의 네. 반농담식으로 얘기를 네.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수도 모른다는 지금은 얘기죠.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기 단계지만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파이자 백신이요. 네. 파이자 백신이 2번을 맞아도 예. 델타 변이를 완벽하게 막는 확률은 64%밖에 안 돼요. 반이네 그냥. 예. 딱.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근데 네.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걸리더라도 네. 중증에 안 걸릴 확률,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사망하지 않을 확률은 한 번만 맞아도 94%나 돼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확산되더라도 온 국민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한 번은 맞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델타 변이에 네.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 30대가 가장 강한 확산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유연하게 이미 정해놓은 거 어렵게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거 수정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 알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모크 베이커리라는 님이 문자 주셨는데 2030에게 백신이나 주거 원인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백신 우선 접종에서 계속 뒤로 밀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신 것 같고요. 2650님 조동찬 기자님 어제 팔뉴스에서 20, 30대를 향해 한 말씀 마음에 와닿았어요. 친정엄마가 택시 운전을 하시고 백신 접종 앞두고 있는데요. 접종 후 3시간 후에 일하셔도 되나요? 고혈압이 있으셔서 쉬셨으면 하는데 말씀을 안 들으세요 하셨네요. 네, 이게 친정 어머니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느냐 파이자를 맞으셨느냐에 조금 다른데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다음에 2차 접종이라면 실은 괜찮아요.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접종 때 훨씬 이상 반응이 적으니까. 네. 근데 파이자는 2차 반응 때 조금 이상 반응이 더 1차보다 세거든요. 그래도 접종 후 3시간은 저라면 그냥 그날은 조금 충분하게 좀 쉬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팔뉴스에서 20, 30대를 향한 말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 20, 30대 전부 다 탓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들을 강제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20, 30대 얼마나 그동안 잘 견뎌내 줬습니까? 백신도 그리고 우리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아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확진자 내일 당장 1,000명, 2,000명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탓할 상황은 아니고 잘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지금은 그래도 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위중증 환자 적고 사망자 적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분명히 위중증 환자 많아지고 사망자 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우리 20, 30대에게 부탁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지 그분들에게 막 당신들 탓이야. 당신들이 이게 주범이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 국민 진짜 잘하고 계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적은 건 저희 국민들이 마스크 잘 쓰고 네. 정부 지침 잘 따라서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오늘부터 되는 건가요, 그럼? 네, 거리두기 강화가 지금 원래는 새로운 거리 단계 2단계면 훨씬 더 느슨해지는 건데 8인 이하 모이고 12시까지 하는 건데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거리두기 2단계인데 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를 못 하냐면 3단계가 과거 2단계보다 좀 느슨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이면 유흥주점들이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과거의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지나면 4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4단계는 사실상 6시 이후에 2명밖에 못 만나고 집에 가라는 얘기죠. 뭐 그냥. 그렇죠. 생일잔치 무슨 장례식장 이런 네. 것도 가족밖에 못 모이고 사실상 되게 뭐 힘든 건데 아마 환자가 2,000명 넘으면 정부로서는 4단계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뭐 견뎌야 되는데 뭐 다 같이 조금 견뎌내야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백신은 조금 늦을 거고 당장 맞더라도 효과가 2주 이상 걸리니까
당장은 거리두기밖에 없는데 거리두기의 가장 원칙, 가장 중요한 팩터는 자발적인 참여다.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네. 거리두기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거리두기는 뭐 정부로서 안 올릴 수 없겠지만 조금 더 마스크 착용 잘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일을 당분간은 조금 우리가 부탁드려야겠죠, 국민들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BS의 의학 전문 기자신 조동채 기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et's get together and spend some